2023년 4월 첫 방영을 시작한 ENA 드라마 보라 데보라의 주인공 데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애 코치이자 베스트셀러 연애서를 쓴 작가입니다. 데보라는 연애에는 위너와 루저가 있으며 전략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데보라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역시 의뢰 연애,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연애 루저들 모두 모이세요. 여러분을 연애 위너로 만들어드립니다. 라는 오프닝 멘트로 시작하죠. 그런 데보라의 라디오 코너에 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귀자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연애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싶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라디오 작가가 직접 자신의 사연을 신청한 것이었죠. 둘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지 못하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남자친구인 수혁으로부터 결혼해달라는 말은 고사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기는 널 닮아야 귀여울 텐데. 다른 남자 만나려면 허락받고 만나라. 네 결혼식에 축의금은 안 할 거다. 돈이 없어.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 뿐 분명 저를 사랑한다 믿었었는데 그와의 헷갈리는 연애에 점점 지쳐가는 요즘 이 남자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의뢰 연애를 하는 사연에 데보라는 이런 답을 줍니다. 해석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심쿵하는 행동을 하고 여지는 주되에 약속은 안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하는 매력적인 남자. 이런 남자를 우리는 나쁜 남자라고 하죠. 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수많은 변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원래 오글거리고 낯간지러운 걸 싫어해. 표현에 서툴러서 그래. 여자 형제가 없어서 남자 학교를 나와서 이과형이라. 작가는 데보라의 조언을 듣고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뢰 연애를 하며 느꼈던 감정을 비로소 털어놓습니다. 오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고 그래 나 오빠 만나는 내내 힘들었어.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영영 안 하겠지? 내가 고백하면 다시는 못 보겠지? 오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재수없어. 옆에 있는 사람 초라하게 만들어. 저는 라디오 작가가 수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혁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준비한 반지를 꺼내서 확신 주기를 속으로 바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짠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했고 감기약을 들려보내며 애매한 행동을 또다시 한 것이죠. 이렇게 연애만 하면 상대에게 맞춰주고 끌려다니고 상대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의뢰 연애를 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은 도서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를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눈치 보다가 결국 제풀에 직치고 마는 을들을 위한 처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심리치료사이며 커플 및 가족 상담과 중독 치료를 다루는 판비치 인간관계 연구소의 설립자인 제시카 바움인데요. 애착 유형 심리학을 통해 을이 되고 마는 불안형들을 위한 자세한 회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이 있고요. 불안정형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불안형과 감정 상태를 최대한 의식하지 않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중 불안형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진정한 내 모습을 보이면 거부당할 거야. 사랑을 얻으려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의무야. 사람들은 내가 잘해야만 나를 좋아해. 등의 신념을 흔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신념으로 인해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맞춰주고 지나치게 배려하는 저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책에 소개된 한 커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수잔과 댄은 비교적 행복한 커플로 보입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이들은 계속 문제를 겪습니다. 수잔은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는데 그럴 때면 댄에게 주방을 치우는 것을 부탁하죠. 대체로 댄은 부탁받은 대로 기꺼이 뒷정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가끔 깜빡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수잔은 속이 상하고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수잔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댄을 화나게 했다가는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차마 실망감을 드러내지 못하죠. 마음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서 댄을 기쁘게 해야만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불안형에서 흔히 보이는 신념이죠. 그래서 댄이 주방 뒷정리를 잊으면 짜증이 난다고 말하는 대신 수잔은 도움과 감사를 원하는 욕구를 꾹 눌러 담고 반대급부로 댄의 욕구에 한층 더 신경을 씁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댄은 종일 목을 빼고 기다리던 스포츠 경기가 있었으므로 저녁을 먹자마자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TV를 켰습니다. 수잔은 폭발했죠. 도저히 더는 좌절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에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수잔은 댄을 비난하고 험한 말을 퍼붓고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렸고 뒤이은 싸움으로 관계에는 커다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수잔은 댄을 잃는다는 두려움 탓에 자기 욕구와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까지 갈등을 피했고 그렇게 분노가 쌓이자 상처받은 수잔의 내면 아이는 폭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수잔은 댄이 자신을 떠난다는 두려움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입니다. 불안형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주제넘은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소망을 표현해도 가장 가까운 가족은 못마땅해하거나 거부의 뜻을 드러낼 때가 많았고 그래서 연인에게 욕구를 표현하면 또 비슷한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 믿게 된 거죠. 어른이 된 불안형은 최선을 다해 상대의 욕구를 우선하고 자기 욕구는 무시합니다. 욕구를 품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내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사랑은 무리하게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고 여기죠. 불안형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다시 느끼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보호하려고 역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내면에서 자신은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항상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이 남보다 못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 딱 좋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밟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바로 자기 희생에서 자기 채움으로 향하는 것이죠. 드라마 보라 데보라에서 데보라는 연애 을들을 위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약속을 깨고 제멋대로 구는 건 사랑받는 여자의 특권. 우는 아기 먼저 달랜다면 제일 먼저 크게 울어서 그의 1순위를 차지해라. 어떤가요?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는 데보라의 조언이 와닿으신가요? 도서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나옵니다.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사샤는 싫다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좋다고 할 때가 많았고 그럴 때 종종 가슴속에서 뜨거운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한 남자친구는 사샤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넌 항상 내 말에 맞장구만 쳐. 같이 뭘 할지 내가 정한 것이 한 번도 없잖아. 사실 사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샤의 어머니는 한참 전화기를 붙들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사샤는 열심히 맞장구 치고 도울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모든 감정과 자신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분노를 재빨리 억눌렀던 것이죠. 변하기로 결심한 사샤는 불만을 털어놓을 내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기억을 하는 내면 아이를 계속 보살피면서 사샤는 어머니와의 사이에 진짜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샤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자기 마음을 당당히 말할 때 더 강해지고 섹시해진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사샤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배워나갔죠. 더불어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고 부탁해도 남을 배려하는 자신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존중하게 된 그녀를 똑같이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저자 제시카 바움은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고 현재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녀 스스로 불안형 애착을 극복한 과정과 불안형 회피형 커플로 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사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친밀한 관계로 가는 유일한 길은 거절당할까봐 두렵더라도 시간을 들여 내면 아이의 핵심 상처를 돌보고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저 또한 불안형으로 회피형인 남편과 결혼하여 살면서 오랫동안 불안형 회피형 댄스를 추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자의 이야기에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외식을 하면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봐도 남편이 좋아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남편이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설사 물어본다고 해도 아무거나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항상 상대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피형인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의 필요나 욕구를 캐치하거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남편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하며 삐걱삐걱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제는 당당한 연애, 대접받는 연애, 을이 아닌 존중받는 연애를 하고 싶은 불안형 분들께 도서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